혹시 여러분들 집안일 하다가 아니면 조용히 취미로 그림 그리다가 나도 모르게 멍하니 허공 바라본 적 있으시죠? 아유, 내가 또 집중 못하고 시간만 날렸네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셨다면요. 오늘 그 걱정 진짜로 싹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게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그림 고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 멍 때리기를 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순간 뇌 속에서는 엄청난 창조적 붕괴와 재조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설거지를 하다가 물 틀어놓고 접시 하나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멈춥니다. 분명 접시는 들고 있는데 시선은 싱크대 앞 타일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소리는 계속 나고 손에는 거품이 묻어 있는데 머릿속은 이상하게 비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죠. 아, 나 뭐 하고 있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를 타려고 커피포트 앞에 섰는데 물이 끓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햇빛이 유리창에 비치고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혹은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렇습니다. 선을 몇 개 긋다가 갑자기 연필이 멈춥니다. 그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을 봅니다. 옆에서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또 딴 생각하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이렇게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들은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제가 그림을 하면서 느낀 건 진짜 중요한 판단은 오히려 손이 멈췄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초보 때는 저도 연필을 멈추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그려야 연습이고 계속 선을 그어야 실력이 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상해도 일단 손을 움직였습니다. 비례가 틀어진 것 같은데도 계속 그리고 명암이 이상한 것 같은데도 계속 칠하고 뭔가 어색한데도 멈추면 지는 것처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더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 살짝 어색했던 그림이 나중에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고친 게 아니라 불안을 덧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반대로 알게 됐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들은 멈춥니다. 진짜 자주 멈춥니다. 연필을 내려놓고 몸을 뒤로 빼고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그림을 한참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면 멍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뇌가 그림을 다시 계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이 손을 멈춘 순간에 일어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건 꽤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집중해서 문제를 풀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 힘을 빼고 멍하니 있을 때 앞에서 본 정보들을 다시 연결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다가 샤워할 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문제가 안 풀려서 책상 앞에서 끙끙대다가 산책하는 순간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그림도 똑같습니다. 계속 손만 움직일 때는 눈앞에 선 하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면 전체가 보입니다. 부분과 부분의 관계가 보이고 어디가 튀는지 보이고 무엇을 더 그려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 고수들이 갑자기 멍 때리는 건 집중이 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중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손으로 집중하던 상태에서 눈과 뇌로 집중하는 상태로 넘어간 겁니다. 초보는 그림을 그릴 때 계속 손을 움직여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압니다.
좋은 그림은 손이 많이 움직였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봐야 할 때 볼 때 나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멍하니 멈추는 순간이 있다면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중력 부족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조립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멍 때린 뒤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순간 이런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내 그림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한 가지가 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멍 때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림을 살리는 관찰 시간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은 이상하게 그리는 순간보다 그리기 전이나 잠깐 멍 때릴 때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참을 그리는데 뭔가 밋밋합니다. 아, 이상한데 계속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림이 점점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다 답답해서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갑니다. 창문을 열고 잠깐 바람을 쐰니다.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책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아까는 몇십 분 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단 1초 만에 보입니다. 분명 같은 그림인데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눈이 쉬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뇌과학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걷고 있을 때, 샤워할 때, 창밖을 바라볼 때, 멍하니 커피를 마실 때, 이때 뇌는 앞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나 작곡가, 화가들이 산책을 즐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답을 만들려고 하면 나오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힘을 빼는 순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림도 똑같습니다. 초보는 계속 선을 긋고 고수는 생각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연필이 멈춘 순간에 정리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좋은 그림은 손이 빠른 날보다 잘 멈춘 날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쉬는 것이 게으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적절한 멈춤은 연습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그림 고수들이 자주 멍을 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정보를 연결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분이 몇 시간을 계속 그리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림 그리다가 멍 때리면 그냥 계속 쉬면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멍을 때리는 것이냐입니다. 제가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멍을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연필을 내려놓고 휴대폰부터 봤습니다. 문자 확인하고 인터넷 조금 보다가 정신을 차리면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그림 앞에 앉으면 아까 어디까지 그렸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뇌는 이미 그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다른 정보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대로 그림을 오래 그리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 막히면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의자를 뒤로 빼고
그림과 조금 거리를 둡니다.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바라봅니다. 가끔은 창밖을 1, 2분 정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기도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창밖을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다시 그림 앞으로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처음에는 같은 실수를 합니다. 조금 막히면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다른 사람 그림을 봅니다. SNS도 보고요. 그러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 그림 앞에 앉으면 오히려 더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뇌가 방금까지 분석하던 그림의 흐름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 3분 정도 조용히 그림만 바라보는 습관을 들인 분들은 변화가 정말 빨랐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동안 못 찾던 문제를 이제는 몇 분 만에 찾게 돼요. 그림이 틀렸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는 왜 틀렸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림 실력이 늘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잘 그리는 사람은 선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멈춰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아름답고 대화도 잠시 침묵이 있어야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합니다. 그림도 똑같습니다. 계속 그리는 것만이 연습이 아닙니다. 잘 바라보는 시간도 연습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막히면 무조건 더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휴대폰도 보지 말고 지우개부터 들지도 말고 딱 2분만 그림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림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림 고수들의 손만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긴 시간 동안 그림을 하며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 고수는 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멈춰서 바라보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1년 뒤, 10년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큰 그림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멍하니 있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게으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들은 손을 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멈춰야 할 순간을 알고 그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급하게 연필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림을 바라보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몇 분이 여러분의 그림 실력을 훨씬 더 크게 성장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림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그림 잘 그리는 방법 영상도 꼭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그림 독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늘어나는 연습법을 자세히 담아 두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그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림 취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